11번째 시민들의 정책수다 울산전원 시민포럼에서는 경주 말방리 외동에 위치한 박의일님의 하우스 콘서트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곳인데요. 엔지니어 출신인 박의일 씨가 직접 공간을 꾸미고 그리고 음악이 연주되기 전 최적의 습도와 온도를 맞추어서 음악회에 오신 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계시니까요. 이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게 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제가 한 13년 전에 제가 시골 주말주택으로 지은 작은 집인데요. 그 공간 중에서 10평 정도를 이제 제 개인 공간으로 음악을 감상하고 할 수 있는 음악실로 꾸며놨었죠. 그 공간을 이제 재작년부터 본격적인 그 전문 연주가님들을 모시고 콘서트장으로 이제 열기 시작했는데요. 평소에 이제 오디오를 듣고 음악을 어릴 때부터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제 철학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시중에서 볼 수 없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컨셉으로 콘서트를 주최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50회 가까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콘서트를 하는, 연주를 하는 중에는 상당한 집중력을 요하도록 정숙하게 그 정숙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연주가 끝난 다음에 차와 이제 그 대화를 나누는, 연주가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 해오다 보니까 연주가님들도 상당히 그게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 감상하러 오신 분들이 또 특별히 그 우리가 시중에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카페 위주로 하는 컨셉보다는 좀 집중도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좀 생각만큼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공간인.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그 피아노를 연주해 주신 연주가 분들께서는 어떻게 이 공간에 대해서 연주를 하시는 게 어떠신지 또 궁금하거든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편하게. 저희가 평소에 연주하는 조금 그 오피셜한 공연장에서 하고, 오늘 여기 그 경주 음악이 있는 집에서 하는 하우스 콘서트하고 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좀 좋은 건 먼저요. 그 관객들하고 좀 가까이 있으니까 공연장에서 이렇게 몇몇 타 이상 떨어진 곳에 이렇게 관객들이 앉아 있을 때 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관객들하고 좀 소통하기가 조금 더 치밀하게 다가온다고 할까, 그런 점이 있고, 아까 금방 리허설을 하면서 좀 제가 느낀 거는, 그건 여기 그 모든 하우스 콘서트장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좀 특화된 점이지 싶은데요. 이렇게 그 무대 뒤에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연주자 스스로가 그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작은 공간인데. 그래서 사실 좀 날도 좀 비도 오고 좀 이렇게 뭐 피아노 건반 같은 것도 조금 어떤 상태일까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굉장히 이렇게 관리가 좀 관리를 잘 하고 계셔서 좀 연주자를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셨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좀 큰 공연장에서 할 때 약간, 물론 거기도 관객이고 여기도 관객이지만 조금 멀어서 관객들이 사실 내가 하는 연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다 할 것 같으면, 조금 물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관객분들의 숨소리도 들리고, 앞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좀 오시락거리는 소리라고 할까요? 그런 소리도 들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이 좀 장점인 것 같고 좋은 점인 것 같고, 굳이 뭐 단점이 있다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연주할 때도 이렇게 시야에 이렇게 반쯤 관객분들이 들어와요. 앞줄에 계신 분들은. 그거는 다른 조금 공식적인 연주홀에도 소공연장 같은 데서는 그거 정도는 물론 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조금 연주에 그 집중 같은 거를 하기가 조금 더 그런 면을 신경 써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조금 불편한 점보다는 좀 가까이서 이렇게 느끼면서 친밀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좋은 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공연장이 너무 크면은 이게 음향이라 이게 소리 같은 거라든지 조금 더 밖으로 멀리 전달되어야 되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걸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실제로 공연 당일에 이렇게 와서 리허설을 하면서 좁은 그 내 개인 연습실에서 할 때와는 다르게 어떻게 이 소리가 실제로 그만큼까지 전달이 되는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도움을 얻어서 실제로 그 멀리 한번 서 계셔 보라, 소리가 거기까지 어떻게 들리느냐, 이런 리허설도 하고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고 조그만 이렇게 방과 같은 그런 방 정도의 규모의 공간이니까 그런 걱정도 할 필요 없이 굉장히 좀 인티임하게,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다가온다고, 그런 점은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편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공간을 되게 좋아하고 만족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럼 오늘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려고 음악평론가 류준하 선생님께서 같이 오셨는데요. 오늘 연주하신 곡에 대해서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진행하시면 되는데. 음악 평론가라는 말은 좀 부담스럽고요. 저는 원래 음악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 애호가 입장인데, 참고로 이곳의 주인장인 박의일 선생님과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로 이렇게 맺어진 그런 약간 특별한 인연이죠. 교사? 그러신 거예요? 그 하우스 콘서트는 제 기억으로 한 3, 4년 전부터 제가 가끔씩 이렇게 참석을 한 것 같고, 제 참석 횟수와는 관계없이 꾸준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하우스 콘서트가 열리는 곳은 꽤 많은데, 주로 수도권이 많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연주가들도 많고, 또 그 연주를 보는 청중도 많기 때문에, 뭐 조금은 준비가 잘 되면 잘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긴 하지만, 특히 지방에 이곳이 또 도시도 아니고 아주 시골의 한적한 마을인데, 이런 곳에서 하는 하우스 콘서트에 그 연주가랑 그리고 청중들을 이렇게 모으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가끔씩 이렇게 보더라도 굉장한 연주가들도 오시고, 또 많은 청중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평소에 얼마나 우리 박의일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은 어떤 하우스 콘서트의 하나의 어떤 성공, 뭐랄까, 성공기?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각별한 장소인 것 같죠. 오늘 그 연주자께서 리허설하는 장면을 제가 잠시 봤는데, 연주곡이 요한 시트라우스의 오페레타 박쥐에 나오는 서곡을 연주를 하셨고, 그리고 특히 김연아가 이 곡에 맞추어 연기를 했던 그 생상스의 죽음의 모도를 연주를 하셨는데, 두 곡 다 오케스트라 곡이잖아요. 근데 오늘 연주는 두 분이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하시는 네 손을 위한 그런 편곡 연주인데, 늘 듣던 그런 그 오케스트라 왈츠가 아니라 네 손이 움직이는 피아노 위에서, 건반 위에서 이런 연주를 보니까 되게 독특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음색, 그리고 그 네 손이 엇갈리면서 이렇게 쭉 연주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음악 외에 또 다른 그런 재미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리허설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꼭 이 네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느 그 음악 방송을 통해서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사회자가 연주자에게 물은 질문이, 이 프로그램이 청중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연주자를 위한 프로그램인지를 물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 연주자가 답하기를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답한 그런
그걸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네 분께서는 그 프로그램 구성에서 오늘 프로그램이 요한 시트라우스 곡과 그 다음에 생상스 곡, 그 다음에 뿔랑 곡 세 곡인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이 프로그램은 그런 점에서 어떻게 그 선곡되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청중들이 조금은 자기들이 아는 음악을 하고 그래도 조금 들어봤던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무래도 자기가 알던 음악이면 훨씬 집중도 있게 듣기 때문에 그것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음악을 그 연주를 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곡이면 훨씬 더 전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합해서 이렇게 조율을 해서 그렇게 곡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관객을 염두에 두시고 당연히 그거는 염두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하는 음악 자체가 클래식을 보통 사람들이 관객들이 자주 안 접한 사람들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일단 오신 분들의 관객들을 위해서라도 좀 그거를 배려한다는 입장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꼭 넣죠 보통. 그 제가 그 아까 드린 질문 네. 속에서 네, 거기에 이제 그 등장한 연주가가 김선욱 씨예요. 네네. 그 김선욱 씨가 답하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 뜻밖이었거든요.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김선욱 씨는 본인이 보통 솔로를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솔로는 솔직히 제가 다양한 뭐 시대별이나 그런 특징이나 그리고 너무 한 시대에 국한되면 듣는 분들도 지겹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색다른 맛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포엔즈고 그 다음에 뭐 투피아노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레파토리 자체도 한계가 많아요. 보통 솔로곡보다는 훨씬 작거든요. 그리고 편곡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대중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유명한 곡을 편곡을 많이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투피아노나 포엔즈만을 위해서 작곡가들이 작곡을 해놓은 경우는 별로 곡이 정말 드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박쥐서곡이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곡, 죽음의 무도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친근하게 할 수 있는 연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곡을 많이 해놓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그 이제 제가 조금 얘기를 하면 같이 덧붙여서 그 이제 그 포엔즈 원, 그러니까 한 대의 피아노에 앉아서 두 명이서 같이 연주하는 거하고 또 연주자는 두 사람인데 이제 피아노가 두 대이고 각자의 피아노에 앉아서 또 호흡을 맞추는 경우하고 이렇게 우리 흔히들 말하는 피아노 듀오라는 그 어떤 그 연주 양식이 그 독주 피아노 곡에 비해서는 원래 그 곡이 작곡되어질 때부터 또는 편곡되어질 때부터 약간 조금 이렇게 오락성 좀 유희 이렇게 즐거움 이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작곡 또는 편곡이 되어진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주는 금방 우리 그 양정은 피아니스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 레파토리 또는 그 곡의 어떤 그 완성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일단은 만족스러워야 되고 그거는 사실은 뭐 투피아노든 어떤 포엔즈든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래야 되고 한데 포엔즈는 이제 피아노 듀오는 솔로보다 조금 관객들을 배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근데 관객들을 조금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렇게 오락성, 즐거움, 유희 이런 게 그 작편곡 그 밑바탕에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솔로곡을 선택하는 때보다 다른 점이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독주곡이나 듀오곡에 공통적으로 우리 연주자들이 어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거는 일단은 그 아까 그 어떤 솔로이스트의 이야기처럼 연주자 본인이 그 곡의 레파토리를 비롯해서 그 곡의 어떤 준비된 그 완성도라든지 이런 게 일단 만족스러워야 일단 그 관객한테도 그 어떤 즐거움 또는
만족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차적으로 본인이 연주자가 자기 연주에 어떤 감동을 못 받고 자기 연주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만족을 하셨다 또는 뭐 즐거움을 얻었다는 경우는 조금 우연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연주자 본인이 만족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게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동시에 연주를 해야 그 기쁨을 그대로 관객한테 고스란히 전달해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음악이 베토벤처럼 그 인간의 깊은 내면이나 철학 같은 것을 꼭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오락 또는 유희 이런 부분들은 음악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제가 그렇게 보고 싶긴 한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때로는 어떤 좀 아카데미컬한 이런 면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만드시나요? 예, 그 물론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그 들었을 때 조금 즐거운 곡, 또 아까 그 이야기 앞에서 드린 것처럼 관객들이 좀 귀에 익숙한 곡, 많이 알고 있는 곡, 좀 포퓰러한 곡 이런 그런 레파토리를 위주로 조금 선택을 하지만 그 연주자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엘리제를 위해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해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근데 그 엘리제를 위해 치는 것이 연주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 전문적인 그런 연주자 입장에서는 뭐 전혀 예를 들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연주를 하면은 별로 좀 내가 학구적으로 접근한다, 좀 학구적으로 접근할 거리가 있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 그런 점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오늘 이제 가지고 온 프로그램을 보면 그 박주희 소곡도 그렇고 뿔랑이 피아노 소나타 그 내 손을 위한 피아노 소나타도 그렇고 생상의 죽음의 무도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리허설 때 연주하지 않았지만은 그 우리 전체 프로그램에 있는 뭐 라벨의 라발스라든지 거신의 랩소디 인 블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객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즐겁고 자주 들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러니까 관객 쪽에서 조금 콜이 많은 좀 그런 레파토리이면서 사실은 그 테크닉적으로나 음악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좀 난해한 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시에 즐거움을 주지만 그 즐거움이 예를 들어 아까 뭐 제가 엘리제를 위하여 예를 들어서는 좀 유감이긴 한데요. 저희를 보통 이제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피아노 입문하면서 많이 배우는 곡이니까요. 이제 그런 곡과 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그 어떤 테크닉적인 레벨이나 어떤 그런 게 좀 별로 연습할 거리가 없다든지 학구적으로 더 이상 연구할 거리가 없는 곡으로만 준비하면 좀 또 그 의미가 저희한테 또 없을 수도 있죠. 그거를 동시에 이제 만족을 시키고자 하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하기가 짜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요번 연주는 저희가 사실 제일 알짜배기 곡들만 모아서 그래서 지금 그 전체 프로그램을 준비한 건 다름이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음악이 있는 집은 뭐 연주자나 청중들 모두에게 음향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그 하우스 콘서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뭐랄까 연주자들의 수준 내지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 청중들의 어떤 고정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좀 유지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 이 음악의 하우스 콘서트를 이렇게 좀 이끌어 오신 우리 주인장께 그 연주자들의 그 뭐 인력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고정관계를 확보하는 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노하우를 말씀해 주세요. 노하우랄 게 특별한 게 없고요. 제가 그제 이제 회사 예전에 입사해가지고 85년도에 고현음악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그러면서 이제 울산집에 있는 공간에서 음악회를 간헐적으로 했어요. 그때는 음반, 뭐 영상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우리 아마추어 대학 후배들 불러서 연주하라 그러고 좀 재밌게 했는데 제가 재작년에 퇴직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전문 연주가를 모시기 시작한 데인데 이제 그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도 그간에 쌓여있던 음악 동호인들이 수없이 많겠죠. 여러 층들이 있고 근데 그분들의 3분의 2, 4분의 3 정도는 실제 콘서트장을 미리 시간을 내서 예약하고 찾아가서 콘서트 듣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중에 극히 일부만 그렇게 적극성을 있고 집에서 오디오로 듣어요 보통은. 근데 제가 관건이 그거죠. 집에서 오디오로만 만족하고 그 오디오의 그 수준 높은 음악을 기준으로 약간은 배타적인 면을 보이는 그런 우리 동호인들을 어떻게 끌어오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고 볼 수는 없고 자연스러운 제가 이렇게 음악 생활을 해온 그것의 귀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음향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의 그 최대한의 그 공간이 10평. 이 공간에서 오랫동안 오디오를 갖추고 들어왔죠. 그러면서 그랜드 피아노를 들놓고 재작년에 음악회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저는 오디오에 어릴 때부터 들어오던 음악, 그 오디오 그러면 사운드가 눈에 밟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컨셉을 음향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다듬어 나가게 되니까 그 오디오로만 빠져있던 분들이 하나 둘씩 궁금해서 이제 와보죠. 와보면 오디오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음향적으로도 완벽하면서 음악적으로도 실제 연주를 들어줄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놀랄만한 자기들의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 움직이던 분들이 하나 둘씩 한 분 두 분씩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느리지만 계속 그렇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희망을 걸고 있죠. 네. 음향적으로도 만족을 줘야 오디오 매니아들을 편입되어 있는 오디오 매니아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노하우라고 볼 수는 없고. 고가의 스피커와 음악 장비를 틀어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혼자서 이제 감상하는 음악의 그런 걸 상상했다며 박의일님의 콘서트장에 오면 사람이 있어요. 음악가 연주자가 있고 또 음악에 맞추면 대화를 하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또 대화를 하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로 음악과 이야기로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음악에 대한 갈증을 팍 풀어주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음악과 사람과 이야기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라서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못다한 얘기라든지 꼭 강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두분 얘기. 네. 네. 자, 방금 그 박의일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을 향한 순수함 뭐 이런 것이 제일 큰 비결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이 공간을 운영하는데 어쩔 수 없이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흑자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 부분들이 잘 해결됐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한번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주자 네 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네 분이 어떻게 모이셨고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떤 식으로 연주를 쭉 이렇게 진행해 나가실지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귀국하고 솔로로 연주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다가 이제 허혜정 선생님이랑은 이제 연주를 몇 번 해봤는데 다른 분들이랑은 이제 처음 다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모이게 됐냐면 이제 서로 리허설 같이 곡을 맞추다 보면 서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도 있는데 연령대가 나이가 차이가 나면 하고 속에 있는 말도 하고 싶은 말도 못할 때가 많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연령대가 다 비슷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됐고요. 그리고
솔로 곡만 하다가 이제 투피아노나 포엔즈 곡을 많이 유학하면서 많이 접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저희 앙상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4명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이면서 저희가 이제 멋진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게 네. 퀸즈 플러스라고 앙상블 네. 퀸즈 플러스예요. 그래서 퀸즈 플러스. 이제 이렇게 같이 조금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제 연주를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이 이제 좀 첫 연주고 또 이렇게 하우스 콘서트를 열게 돼서 저희는 일단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요. 그 앞으로 저희가 이걸 시작으로 해서 많은 레파토리도 선보이고 또 멋진 팀 조합을 또 보일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여기도 저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퀸즈 플러스라는 그 이름이 네. 이제 퀸즈는 이제 프린세스하고 다른 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 40대 다 중반이에요. 아, 그러니까 프린세스라 하기에는 그렇게 안 너무 보이세요. 되게 좀 나이가 너무 들었고 그렇다고 이제 좀 너무 할머니는 아니고 딱 중년 연주자. 그래서 이제 퀸이라는 게 퀸들이 모였다. 뭐 저희 자창 퀸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퀸즈라고 한 거고 모두 여성이고 네. 약간 중년 여성. 그러니까 그래서 퀸즈라고 한 거고 퀸즈 이제 플러스라고 한 거는 이제 조금 의미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요. 길게는 이렇게 몇 개월씩 준비를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음악적으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창조적인 활동 속에서 그래서 그 플러스 이제 뭐가 들어갈지 모른다. 근데 퀸즈 저희가 뭐 어떤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피아노와 플러스 퍼커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뭐 싱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뭐 4명이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한 원 피아노에서 4명이 타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리고 또 이제 퀸즈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우스 콘서트 같은 것도 이번에 좀 아주 작은 변수지만 변수에 들어가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시작 공연 전에 무슨 다른 어떤 뭐 이렇게 공연을 할 줄 몰랐다가요.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문을 조금 이게 꼭 정형화된 뭐가 아니라 약간 좀 오픈해 놓는 의미에서 퀸즈 플러스라고 이렇게 앙상블의 이름을 지었고요. 이름을 이렇게 딱 지은 거는 이제 솔로들 이렇게 활동하다가 이름을 지어서 좀 이렇게 딱 이 단체에 대한 일회성 공연하고 뭐 이렇게 나가거나 다음에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단체에 대한 조금 그 소속감이랄까 그런 걸 주고요. 관객들의 입장에서도 사람 4명을 이름 다 외우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 좀 저희를 기억하기도 쉽고 다음에 관객들하고 또 재차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끈이 닿기에도 더 용이할 것 같아서 좀 처음엔 다 그 이름을 부끄러워했는데요. 막 닭살도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네. 이상 8월에 마지막 주 화요일 날 가을 장마같이 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날 이렇게 음악을 실황으로 피아노 연주자분을 모시고 음악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좋고 행복한 거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또 여기 공간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를 찾아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연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만 그럼 주인장께서 잠시 얘기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집이 일단 시골 마을 속에 있는 곳이죠. 시골 마을에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으로 오기는 좀 복잡하긴 한데 가장 편하게 오실 수 있는 방법은 남경주 인터체인지 새로 생긴 거기에 바로 나오면 바로 건너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음악 있는 집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 콘서트에 대한 소식은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수시로 이제 홍보를 하니까 거기에 연락처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걸로 요즘 들어서 많이 연락을 오세요. 연주관님도 연락을 오세요. 연락하시세요. 형님들 매진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즐겁고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포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